임요환, 홍진호, 그리고 택백리쌍 전설들이 숨쉬던 그 시절, 하얀 유니폼을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명문팀 STX 소울을 기억하십니까? 선수들은 밤을 새워 마우스를 굴렸고 우리는 그들의 승리에 열광했죠. 하지만 우리가 응원했던 그 팀은 사실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게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회장실에서는 조 단위의 분식, 회계와 횡령이라는 더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하루아침에 숙소에서 쫓겨나야 했던 선수들,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꿈을 짓밟고 공중분해된 재계의 11위 기업의 실체,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강덕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처음엔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1973년 쌍용 양회라는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서 맨손으로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금수저 재벌, 이 새들이 판치는 한국 재계에서 순전히 실력 하나로 살아남은 진짜 백이 흑수저 셀러리맨이었죠. 20년 넘게 회사에 충성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실한 직장이었을 뿐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재계를 뒤흔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1997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은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쌍용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강덕수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죠. 회사가 망하면 임원이고 뭐고 다 같이 길거리로 나앉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퇴직금 들고 조용히 새 직장을 알아봤을 겁니다. 아니면 치킨집이라도 차릴 궁리를 했겠죠?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강덕수는 여기서 완전히 상식 밖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20년 넘게 다니던 쌍용중공업을 본인이 직접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발상이냐면 당시 그의 전 재산이 20억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사려면 수백억이 필요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집을 팔고 주식을 팔고 친척들한테 빚지고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기어코 인수 자금을 마련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사 인수에 성공하죠. 월급쟁이가 하루아침에 오너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셀러리맨의 신화, 직장인들의 롤모델, 한국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IMF로 온 국민이 우울하던 시기에 희망적인 성공 스토리가 나타난 거니까 다들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덕수는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STX 그룹의 탄생 배경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의 맛을 본 강덕수의 경영 스타일은 한마디로 도박사에 가까웠어요. 회사를 인수해서 성공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남의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덩치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M&A,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강 회장은 이 M&A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2001년에는 대동조선을 인수했고 2004년에는 범양상선을 사들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마치 쇼핑하듯이 집어삼킨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구조였냐면요. 회사를 하나 인수하면 그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카드빚으로 카드빚을 갚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조금만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운 좋게도 당시는 조선업 호황기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가 만드는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빚을 내서 회사를 사도 그 회사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STX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어나서 순식간에 재계 서열 12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쌍용중공업 하나로 시작한 회사가 10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 11번째로 큰 그룹이 된 거예요. 언론에서는 또다시 강덕수를 추켜 세웠죠. 경영의 귀재, M&A의 달인이라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이 성장이 실력이 아니라 빚과 운으로 만들어진 거품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계 11위까지 올라가면서 강 회장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작 일반 사람들은 STX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거든요. 조선인류 해운이 하는 건 완전히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만 하는 업종이라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안 띄잖아요. 강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인지도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e스포츠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였죠. 2000년대 중반에 스타크래프트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스타리그는 젊은 층의 월드컵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묘한, 홍진호, 이윤열, 최연성 같은 프로게이머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결승전 시청률이 지상파 드라마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PC방마다 스타크래프트 함성이 울려 퍼졌고 우리는 그들을 택백미쌍이라 부르면서 열광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기서 기회를 본 거예요. 게임단을 만들어서 젊고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입히자고 생각한 거죠. 2006년 드디어 STX 소울이 창단됩니다. 근데 강 회장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프로리그 결승전에 직접 나타나서 응원도 하고 선수들이 우승하면 두툼한 보너스도 챙겨줬거든요. 다른 대기업 구단 회장들은 게임에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덕수는 진심으로 e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죠. 저 회장 진짜 깨어있다? STX가 역시 대세다 라는 반응이 인터넷을 뒤덮었고 STX는 젊은 세대에게 쿨한 대기업으로 각인됩니다. 실제로 STX 소울의 성적도 좋았어요. 김윤환, 김구영 같은 걸출한 스타 선수들을 배출했고 SK텔레콤 T1이나 KT 롤스터 같은 쟁쟁한 팀들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거든요.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STX 선수들이 화면에서 멋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B팀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쇼윈도에 불과했어요. 그 뒤에서는 이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7년 강덕수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건데 타깃은 유럽의 거대 조선소 아커 야즈였어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크루즈 선박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럭셔리 크루즈선 시장은 수익성이 엄청 높았거든요. 강 회장은 이걸 손에 넣으면 STX가 세계 1위 조선그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죠. 문제는 인수 금액이었어요. 무려 8천 원이 넘었습니다. STX 내부의 임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회장님, 지금도 빚이 많은데 너무 무리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강 회장 귀에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죠.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다.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기회야.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빚을 내서 인수를 밀어붙였고 결국 아커 야즈 인수에 성공합니다. STX 유럽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수가 마무리되자마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립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이게 STX에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누가 수천억짜리 크루즈 여행을 가겠어요? 럭셔리 크루즈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고 선박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0이 된 거예요. 야심차게 인수한 유럽 공장은 하루아침에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어요.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매달 유지비로만 수천억이 빠져나갔거든요. 유럽 현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장 유지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 STX 그룹 내부에서는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강 회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M&A 전략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거죠.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하고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 거예요. 아프더라도 살을 도려내서 몸 전체를 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러리맨 신화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던 강덕수의 자존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최악의 수였습니다. 바로 장부 조작, 분식 회계예요. 적자가 났는데 흑자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 시작한 거죠. 은행이나 투자자들한테 우리 잘 나고 있어요? 라고 속이면서 계속 돈을 빌린 겁니다. 거기다 계열사끼리 서로 빌려주면서 돌려막기까지 시작했어요. A회사 돈을 B회사로 옮기고 B회사 돈을 C회사로 옮기면서 마치 각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한 거죠. 심지어 더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어요. STX 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배값을 미리 당겨서 받아놓고 그 돈을 딴 데다 써버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선주한테 받은 돈은 배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건데 그걸 빼돌려서 다른 구멍을 막는 데 쓴 거니까요. 이렇게 빼돌린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조 3천억 원입니다. 단군 이래 손에 꼽히는 규모의 경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 STX 소울 게임단은 어땠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모기업은 썩어가고 있는데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었어요. 김윤환이 개인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팀은 프로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거든요. 선수들은 회사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워 연습했습니다. 가슴에 박힌 STX 로고를 위해 새벽까지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오로지 팀의 승리만 생각했죠.
팬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경기장에서 STX 소울 깃발을 흔들면서 STX가 역시 든든하다고 믿었죠. 인터넷 게시판에는 STX 선수들 응원 글이 넘쳐났습니다. 팬카페 회원 수도 계속 늘어났고요. 아무도 이 팀을 후원하는 회사가 이미 뇌사 상태라는 걸 몰랐어요. 선수들의 열정은 진짜였지만 기업의 재정은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2013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장부를 조작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돈 못 빌려준다. 있는 빚부터 갚아라. 은행들이 STX의 목을 조여왔고 결국 그룹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못 살겠으니 법원에서 관리해주세요 라고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재계 서열 11위, 자산 규모 24조 원이었던 거대 그룹이 단 1년 만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알짜 회사였던 STX 펜오션은 하림그룹의 헐값으로 팔려갔고 나머지 계열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STX 조선해양, STX 엔진, STX 건설 같은 회사들이 각각 다른 주인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도 있었죠.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된 건 당연히 돈이 안 되는 e스포츠 팀이었어요. 회사가 망하는 판에 게임단을 운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2013년 9월 STX 소울이 공식 해체를 선언합니다.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김신영이나 조성호 같은 유망주들은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팀의 중심 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 프로리그 상위권 팀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인터넷 게시판에는 아니 우승도 했던 팀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선수들은 무슨 죄냐라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회장님의 끝없는 욕심이 터뜨린 빅폭탄 때문이었어요. 선수들이 밤새워 연습하고 팬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동안 회장실에서는 장부 조작과 횡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게임 속 전쟁에서는 STX가 이겼지만 현실의 전쟁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강덕수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검찰에 의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됩니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죠. 셀러리맨의 우상, 경영의 귀재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고 부도덕한 경영자,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향했어요. 흙수저에서 재벌이 됐다가 죄수가 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죠. STX의 몰락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으로 쌓아올린 샴페인 타워는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덕수는 빚으로 회사를 사고 그 회사를 담보로 또 빚을 내서 다른 회사를 산 방식으로 거대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전부 무너져 버린 거죠. 실력 없는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걸 STX는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고 대한민국 경제사에 기록했습니다. 그 수업료를 낸 건 강덕수 혼자가 아니에요. 일자리를 잃은 수만 명의 직원들, 떼인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STX 선수들 팬들이 함께 낸 거죠.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옛날 스타리그 영상을 찾아보면 하얀 유니폼 입고 치열하게 싸우는 STX 선수들이 나와요. 화면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죠. 그때 그 선수들의 열정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받쳐주던 기업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어요. 한때 SK텔레콤 T1, KT롤스터, 삼성전자 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명문팀 STX 소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저그의 러시 때문도 프로토스의 한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밖 현실 세계의 욕심,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